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만사휴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사휴이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답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15억의 중국 축구팬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망적인 골 결정력으로 아시안컵 탈락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중국은 카타르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레바논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타지키스탄전에 이어 레바논전까지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하면서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이로써 아시안컵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졸전 끝에 90분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경기 연속 무승부에 승점 1점을 확보하면서 조 2위에 올랐지만 최종전 결과에 따라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직전 3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시작으로 오만과 홍콩의 연패를 허용했습니다.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반등을 노렸지만 타지키스탄과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만 가져왔습니다. 중국판 호날두인 우레이를 전방에 두고 공격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볼점유율 51%를 내줬고 슈팅도 20개나 허용했습니다. 중국은 슈팅 10번을 시도했는데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레바논과 맞대결에서 패배하지 않았기에 이날엔 승점 3점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도 중국 대표팀이 레바논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이후 아시안컵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대표팀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은 파이브백의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날 주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민국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선 중국 심판이 경기를 관장했는데 당시 주심의 판정이 다소 바레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돼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번 중국 대표팀 경기에는 한국 심판이 휘슬을 불게 되면서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될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경기엔 한국인 심판이었습니다. 2023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심판에 선정된 고영진 심판이 중국 레바논전을 이끌었습니다. 고영진 심판은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K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아시안컵에도 주심으로 발탁돼 조별리그 경기를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베테랑인 고영진 심판이 경기를 진행했지만 중국 언론은 경기 이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 남발 대신 구두 경고 등으로 자연스럽게 90분을 끌고 갔던 고영진 주심은 흠 잡힐 판정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양팀 선수들의 몸싸움이 더 잦아지면서 감정이 격해졌지만 고영진 주심은 냉정했습니다. 정확한 파울에는 프리킥을 찍었으며 양측 모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경고로 정리하고 속도가 밉게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한 차례 서로 모두 엉겨붙었지만 경고나 퇴장 대신 설명으로 정리했습니다. 레바논이 스로인 장면에서 정확한 위치를 벗어나면 칼같이 정정했습니다. 고영진 주심은 50대 50 정도의 몸싸움에는 관대했습니다. 경합에 의한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이 많이 뛰고 중국이 롱볼을 구사하면서 근육의 파열음이 자주 들렸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했습니다. 레바논은 한국을 상대하면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많이 접했던 고 주심은 엄살을 부리며 쓰러지면 다가가 일어나라며 시간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레바논도 속도를 높여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어차피 들어 누울 경우 추가 시간을 확실하게 적용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심판에 대한 원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경기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축구가 출전 선수당 평균 15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은 레바논에게도 크게 밀리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불허전의 처참한 실력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축구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레바논은 실책이 147개가 나왔고 중국은 167개였습니다. 11명이 뛰는 축구라면 평균 15개입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좀처럼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 선수를 차치하면 평균 실책은 훨씬 많아집니다. 물론 이날 레바논과 중국은 각각 12개와 14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유효 슈팅도 각각 6개와 5개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지표만 본다면 치열한 경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책을 본다면 중국 축구의 한심한 모습이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새로운 기록에 대해 중국 언론도 집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소호는 중국이 아시안컵 역사상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레바논과 함께 공동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에 0대3으로 패했고 이후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차전과 2차전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3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졌습니다. 매체는 역사상 최악이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은 13번의 아시안컵 출전에서 처음으로 무득점을 기록했다며 중국 축구를 비판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부진의 중심에는 우레이 선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간판 우레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역대 중국 대표팀 최다 득점자인 우레이는 카타르 도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별다른 활약 없이 후반 21분 조기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우레이는 이날 단 18번의 볼터치와 12번의 패스, 그리고 6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장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통계업체 소파스코어는 중국과 레바논이 0대0으로 비긴 경기에서 우레이에게 양팀 선발 선수를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 6.2점을 매겼습니다. 2023년 A매치에서 10경기 출전해 5골을 넣은 우레이는 지난 타지키스탄과 1차전에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72분 동안 볼터치 횟수가 단 15번에 그쳤고 6번 볼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슈팅은 아예 없었습니다. 우레이의 침묵 속 중국은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포털 신화닷컴은 우레이의 장점이 페널티 지역에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공격에 관여하기 위해 뒤로 빠지는 것은 그의 강점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레이를 계속해서 선발로 내보낼지 여부는 양코비치 감독이 답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레바논전을 앞두고 우레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지만 믿는 도끼에 다시 한번 발등이 찍혔습니다. 중국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2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2위를 유지했기에 곧이어 펼쳐지는 타지키스탄과 카타르 결과에 따라 3위권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매체는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 소호는 2연속 무승부여도 끝은 아니고 중국 대표팀은 0승을 해도 16강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중국 대표팀은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어 아직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개최국 카타르와 비긴다면 16강 티켓을 거머쥘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하려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머지 5개 조에서 승점 및 골득실 차에서 중국을 넘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은 총 24개의 국가가 조로 나뉘어 16강 진출을 위해 다툽니다. 조 1위와 2위인 12팀은 16강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고 남은 4장은 A부터 F조 3위 중 승점과 골득실을 비교해 주어집니다. 중국은 최소 3위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까지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경우의 수까지 따져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자 급기야 외국인 감독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대표팀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중국 매체 자오위는 알렉산다르 양코비치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뽑을 사람이 없었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잘못된 감독을 뽑아놓고 모른 척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양코비치 감독을 자리에 앉힌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 양코비치 감독은 2018년 중국 19세 이하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중국 축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22년 잠시 대행으로 중국 A대표팀을 맡던 도중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상대로 선전하자 중국 축구협회는 그를 이듬해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직전 평가전부터 시작된 부진이 본선까지 이어지자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중국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하라며 대표팀도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은 2경기 연속 무득점보다는 무실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선수들의 경기력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는 끈질겼고 경기는 치열했다며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에 만족한다고 경기를 총평했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에 대해서는 득점 기회를 놓쳤지만 이것이 축구 경기의 일부이며 다른 선수들이 득점 찬스를 맞았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경기에서 실점했지만 이번에는 2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선수단의 발전된 모습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양코비치 감독은 지난번에 맞붙은 개최국 카타르는 강했지만 우리도 골을 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리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과연 위기에 봉착한 중국 축구가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경기를 보는 내내 진짜 두 팀 모두 너무 못해 웃겼고 이걸 심판 탓으로 돌리는 중국의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양팀 모두 들고 나온 전술이 축구 전술이 아니라
각계전투 전술이었던 게 코미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판은 카드를 불공정하게 남발했던 게 문제였고 한국 심판은 카드를 두 나라 모두 똑같이 안 줘서 형평성에 문제없었기에 공평하게 심판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에 유리한 판정은 아니었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심판의 중국 복수는 공정하게 두 팀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자멸했을 뿐입니다. 부디 중국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